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20일 이슈팀장 하호영 기자입니다. 일부가 다른 뉴스 브리핑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보다 분석적이고 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죠, 우리가. 멍. 그게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선 뉴스 브리핑이라고 그러고 네. 저는 뉴스 브리핑. 아, 예. P와 F 발음의 차이예요. 제대로 발음하자고 왜 이 영어를 원칙은 바로 세우고 가자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원칙 바로 세워가자. 예. 자, 1부 파트 1 뉴스 브리핑. 기분 좋아.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건데 기분 좋으신가요?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대법에서 뒤집히니까요. 아, 그러면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대법은 동일 사건의 판결의 충돌을 그렇죠. 가장 신경 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문영표 2년 받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 예, 무영포 전 장관. 예. 전 복수장 2년 예. 받았잖아요. 예. 또 3년인가 2년 어쨌든 받았어요. 네네. 그건 유죄, 이건 무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이 하는 게 또 법리를 따지는 거죠. 법리를 따져봤을 때 문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이 훨씬 더 법리에 맞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차은택 차은택. 뇌물인데 네. 4년인가 얼마 받았죠? 근데 여기 36억 뇌물을 주고도 무죄? 아니 2년 6월에 4년? 어허. 434억 중에 36억을 인정한 것도 답답한데 사실 36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니 36을 어떻게 줬어요? 근데 횡령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웃긴 아저씨야. 정 누구요? 정 누구요? 정형식 판사. 정형식 판사. 예. 서울대 80학번.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재판부는 이 최고의 정치 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전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정형식 화가 났는데요. 판사가 그냥 예. 무릎 꿇은 정도 아니라 바짝 엎드렸죠, 그냥. 이 대목 사회 공헌 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 이 대목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특징 아세요? 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그 한명수 총리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심에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럼 그 무죄로 뒤집으면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유로 유죄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만 해요. 설명이 없어. 아주 독특한 판결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판단하기 전에 한명수 총리 얘기 누구죠? 무슨 만호 씨죠? 한만호 씨입니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한테 돈 받았는데 예, 한만호 예.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번복했죠. 네. 아니요. 그 돈 준 날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말이 아니고 네. 주말이 아니고 그럼 평일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온 날 돈을 줬다. 근데 한명숙 총리의 일정을 쭉 보고 일정이 없는 날 중에 네. 비 안 오고 주중을 보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죠. 당시에 돈 준 그렇죠. 날이 없다는 선거 거예요. 기간이었죠. 예, 돈 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가 뭐라고 판시하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를 주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신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대는 것으로는 정말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천재예요, 천재.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저는 실제로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TF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었죠, 팀장. 팀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팀 원이었죠. 근데 왜 나도 팀장이라고 말판 속여요? 그랬나요? 그때 팀장은 지금 김우겸. 청와대로 들어. 예. 김우겸. 예, 김우겸 대변인이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 비용과 관련돼서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100%다. 뇌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아니 말을 무상 사용한 거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무상 사용한 건 인정을 했죠. 말을 주진 않았다. 네,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차장, 한 사람은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사장인데요. 이 사람 역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예. 정영식 판사는 추정만 해보죠. 혹시 옷 벗고 은퇴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들어갈까요? 삼성?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않고요. 해요? 네. 보통 예전 사례를 보면요. 예. 그 친척 일가들을 삼성으로 취직하게 배려한다든지, 물론 이제 배려했다라는 표현보다요. 예. 우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삼성 문제, 이재용 문제는 우리 언니 뉴스로 넘어가니까요. 네네. 우리 지금 작가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2부에서 하게 놔두세요. 놔두시옵소서. 고정하소서. 저도 간단히 하자고 했는데 이게 예. 또 간단히가 안 되네요. 간단히 안 되죠. 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에 또 이게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네. 자, 검찰 가시죠. 이명박이 국정특활비 지시한 주범이다. 예. 김백준 어제 기소하면서 예. 검찰이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예.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백준 씨는 동조범. 네, 그렇죠. 공범이 되겠죠. 아니요, 공범 아니에요. 네. 방조범. 방조범. 예, 방조범. 예, 예. 방조범. 방조범. 예, 예. 방조범은 이거 곧 나와요. 그렇죠. 예. 아, 곧 아무튼 그건 두고 보시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예. 그 보석으로 보석으로. 일단 예. 연로하시니까 보석으로 나오시고 나도 실제로 좀 동갑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안살위예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요 어제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방조범이라 나오네요. 예.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지시하고 수령과 보관 과정도 직접 챙긴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죠. 이전 대통령이 2008년입니다. 2008년 4월에서 5월께에 직접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요. 이건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김주성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기조실장이 직접 독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2010년입니다. 7에서 8월께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화해서 이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요.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 직원이 예산관한테 5만 원으로 1억 원씩 든 쇼핑백 2개를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환식이잖아요. 예. 소환식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는 아직 없다. 하지만 소환은 예정돼 있다. 왜냐하면 140억, 120억 얘기가 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조사가. 그래서 예. 자꾸 소환할 수 없잖아요. 네네. 1타 3피해야죠. 일단 한꺼번에 해야죠. 그렇죠. 예. 원샷 원킬. 캐롤인가요? 예. 킬. 알겠습니다. 예. 이번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명박 그 다스 BBK 네네. 등으로 기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심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하겠다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면은 사면이고 복권은 복권이고요. 예, 하실 건 또 하셔야죠. 복권 사면 대박이다. 예. 아, 복권 사면 대박이다. 예. 딱 입에 맞네요. 예. 이번 그 주범으로 적시되게 된 것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연 게 결정적이고요. 알려진 대로 1970년대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17일에 구속됐을 때만 해도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아마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본인도 나이가 있고 이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그러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는지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뇌물 수수니까요. 4억이니까 10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1억이 넘어가니까. 네네. 중범죄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주범으로 적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매우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다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네. 스위스은행에서 건네받은 140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죠. 그것은 본인과 김재수 LA 총영사가 한 일이다. 네.
MB는 모른다라고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양심이면 다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건 이제 다스하고 댓글인데요. 예. 자동차 부품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사실상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의혹하고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을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로 모아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준비 끝. 입고라는 전문 용어를 또 쓰시네요. 그래요? 그럼 은어죠. 예, 은어죠. 예, 은어죠. 예, 죄송합니다. 특히나 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돼서는 청와대 협조해서 2012년 대선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세훈 전 원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앞으로 더 내놓느냐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2년 9월 11일 날 둘이 뭔 얘기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대. 예. 100분간 했던 독대. 100분간 독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향후 100년 이후에는 야사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블랙리스트 예. 그중에 임종원 차장인가요? 그렇죠. 예. 임종원 차장 그 컴퓨터에 지금 760개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정봉주 최종 재판을 연기하라라고 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거의. 예. 네, 왜냐하면 거의. 관여했으니까. 관여했으니까. 이게 배보상 신청할 생각하니까 기뻐요 요즘. 여러 가지로. 손해배상, 네. 국가배상, 네. 예. 근데 왜 저는 얄밉죠? 약간 얄미운 느낌도 들어요. 형사, 민사. 네. 합하면 10억이 넘어간대요. 1년 동안 지금 산 게. 웃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하도 웃으셔가지고 앞에서요. 아니요, MB. 네. 대보름 날 쥐불놀이 하죠, 진짜. 대보름 날. 아주 크게 하실 거죠? 그렇죠, 쥐불놀이 해야죠, 대보름 네. 날. 네. 진짜 대보름 전에 그러면 들어가시겠네. 결국은 또 그 얘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군 사이버사 1199님 정치쇼를 들으며 서울 대림동을 통과하는데 정봉조 안과가 보이네요. 허이님이 오늘 기분이 무지 꿀꿀해서 기분 업하고 싶어서 정치쇼 들으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정치쇼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계속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 말씀을 드리다 멈췄는데요. 그 검찰이 2013년과 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수사했던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헌병의 수장입니다. 예. 조사본부장의 수사 축소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다 나오네. 다 나옵니다. 진짜. 야. 그때 당시에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버사령부 첫 보도한 다음에 헌병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행간을 못 읽었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 헌병이.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행간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윗선에서 이거를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윗 머리분들이 맡고 있다.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걸 좀 미리 포착했더라면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축소 은폐 수사에 관련돼서는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조사 TF하고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박찬호 2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속된 권전 중령으로부터 백전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더니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수사는 무마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심리전단 관계자가 여기서 심리전단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입니다. 조사본부 조사 때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태하 전 심리단장이 수고했다는 취지로 뒷부리까지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진술을 번복 요구받았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님이 인사하시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네, 채널 감사합니다. 고정하소서. 이러한 이유로 유죄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만 해요. 설명이 없어. 아주 독특한 판결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판단하기 전에 한명숙 총리 얘기 누구죠? 무슨 만호 씨죠? 한만호 씨입니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한테 돈 받았는데 예, 한만호 예.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번복했죠. 네. 아니요. 그 돈 준 날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말이 아니고 네, 주말이 아니고 그럼 평일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온 날 돈을 줬다. 근데 한명숙 총리의 일정을 쭉 보고 일정이 없는 날 중에 네, 비 안 오고 주중을 보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죠. 당시에 그럼 또 돈 준 그렇죠. 날이 없다는 선거 거예요. 기간이었죠. 예, 돈 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가 뭐라고 판시하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를 주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신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대는 것으로는 정말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천재예요, 네. 천재.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야, 저는 실제로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TF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었죠, 팀장. 팀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팀 원이었죠. 근데 왜 나도 팀장이라고 말판 속여요? 그랬나요? 그때 팀장은 지금 김우겸. 청와대로 들어. 예. 아, 김우경. 예, 김우경. 정 누구요? 정형식 판사입니다. 정형식 판사, 예. 서울대 80학번.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재판부는 이 최고의 정치 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정형식 화가 났는데요. 판사가 그냥 예. 무릎 꿇은 정도 아니라 바짝 엎드렸죠, 그냥. 이 대목 사회공헌 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 이 대목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특징 아세요? 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그 한명숙 총리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심에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럼 무죄로 그 뒤집으면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21 이슈 팀장 하호영 예. 기자입니다. 일부가 다른 뉴스 브리핑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보다 분석적이고 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죠, 우리가. 멍. 그게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선 뉴스 브리핑이라고 그러고 네. 저는 뉴스 브리핑. 예. P와 F 발음의 차이예요. 제대로 발음하자고 왜 이 영어를 원칙은 바로 세우고 가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원칙 바로 세워가자. 예. 자, 1부 Part 1 뉴스 브리핑. 기분 좋아.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건데 기분 좋으신가요?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대법에서 뒤집히니까요. 그러면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대법은 동일 사건의 판결의 충돌을 그렇죠. 가장 신경 쓰죠. 그렇죠. 예. 문영표 2년 받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 예, 무영포 전 장관. 예. 전 복수장 2년 예. 받았잖아요. 예. 또 3년인가 2년 어쨌든 받았어요. 네네. 그건 유죄, 이건 무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이 하는 게 또 법리를 따지는 거죠. 법리를 따져봤을 때 문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이 훨씬 더 법리에 맞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차은택 차은택. 뇌물인데 네. 4년인가 얼마 받았죠? 근데 여기 36억 뇌물을 주고도 무죄? 아니 2년 6월에 4년? 434억 중에 36억을 인정한 것도 답답한데 사실 36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니 36을 어떻게 줬어요? 근데 횡령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웃긴 아저씨야. 정 누구요?